그럼 이제부터 따끈따끈한 과학 뉴스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정모 관장님이 몇 가지 이제 과학 뉴스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뉴스는 이제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성공, 이 뉴스를 좀 뽑아 주셨습니다. 그 한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 그리고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 발사에 이제 성공했다는 뉴스인데요. 이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발사체인가요? 이게 성공한 지는 되게 오래됐죠. 그렇죠. 몇 년 됐죠. 근데 오늘 제가 뽑은 거는 네. 이 고생한 사람들에게 보너스를 줬다. 뒤에 연구진한테 42억 보너스가 나갔다. 연구진에게 42억 원을 줬다. 예. 야, 그러니까 야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다 이런 느낌이 예. 들잖아요. 저도 기뻤죠. 사실 이 연구진들이 옛날에 나로 실패한 다음에 마음 고생도 되게 심했었거든요. 뭐 신경증을 치료받는 분도 계셨고. 그런데 그 보너스를 줘서 기뻤다 했는데 쭉 찾아보니까 약간 좀 미안한 거예요. 그 연구진과 인력 개발 지원 인력이 1,131명입니다. 그렇게 많나요? 1,131명에 42억 원.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 인력들에게는 사람에 따라서 600만 원, 1,000만 원 줬고요.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 1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의 걸 받았을 뿐이죠. 오랜 시간 동안에 고생하고 그 마음 고생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작지 않나. 우리나라 규모에서는 조금 더 써도 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의 첫 번째 뉴스로 이거를 잡았습니다. 성과급이 세전인지 세운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세전이면 거기서 또 세금 당연히 떼고 세전이죠. 세금 떼면 더 적겠네요. 그게 소득이 생기면 세금 내는 거야 당연한 거니까 그걸 아쉬워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이전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 기왕 이 뉴스가 선정된 만큼 우주 발사체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 딱 기준이 어떤 기준선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리가 성공한 게 누리호가 이제 KSLV-2라고 합니다. 코리아 스페이스 런치 비클. 그러니까 한국형 우주 발사체 2형이라는 거죠. 옛날 나로 실패한 게 이제 1호가 있었던 거고요. 2021년 10월 21일 날 발사했죠. 그때 저는 쫙 발사하고 전 쫙 700km까지 올라갔는데 한참 발표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딱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와서 뒤에 과학자들을 세워놓고 실패했다라고 발표를 하셨죠. 저는 그날이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인 날이라 생각해요. 2021년 10월 21일. 이게요. 왜 실패했냐면 원래 700km까지 올라간 거는 올라갔지만 더 거기서 무슨 더미 위성이라고 가짜 위성을 딱 위치에 놔뒀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우리는 성공했습니다. 발사체 높이 올라간 게 문제인데 올라갔잖아요. 할 줄 알았는데 참 분석한 다음에 국민 여러분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걸 보고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나로 실패했을 때 얼마나 많은 비난들이 쏟아졌어요. 그 과학자들에게 세금 도둑들아 막 이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 되게 힘들었었는데 이제 실패를 해도 용인되는 사회라는 게 저는 선진국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이죠. 6월 21일 날 두 번째 발사에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쁜 거죠. 근데 실패한 날도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다음번에 실패는 발사할 때는 성공하겠네. 가능성을 가졌던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 10월 21일은 우리나라의 대형 추진체 발사를 실패한 날인데 이 날이 바로 우리가 이 대형 발사체 실패한 7번째 나라가 된 거예요. 이걸 실패해본 나라가 없어요. 7나라밖에. 그러니까 시도했던 나라가 7나라라는. 그렇죠. 이게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7나라에 들어가는 거고요. 아주 자랑스러운 날이라고 기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리호는 700km까지 올라가가지고 위성을 올려놓는 건데 아주 위성을 원하는 자리에 놔두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짜 위성, 더미 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아까우니까 진짜 위성도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짜 위성을 올려놓는데 그때 올려놓을 때 마지막에 로켓치가 초속 7.5km 날아가야 되는데 조금 떨어져 6.4km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더미 위성이 궤도를 돌지 못하고 이제 호주 남쪽 바다에 추락하고 말았죠. 그럼 예를 들면 농구로 따지면 슛을 했는데 링에 맞고 밖으로 튀어나온 셈인 건가요? 저 정도로 링에 딱 올라갔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밖으로 밖으로 떨어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진짜 아깝네요. 예. 그러니까 다음번엔 다 될 거라고 이제 확신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우주 발사체 실패한 나라 그 실패한 나라 중에 7번째 나라라고 네. 하셨는데, 그러면 우주 발사체에 성공한 나라는 지금 몇 개? 그러니까 총 10개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이 50년대 성공하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이 60년대, 70년에 중국과 일본, 그 인도, 이스라엘, 이란이 80년대, 그러니까 북한이 2012년에 우리가 10년 후에 2022년에 성공했죠. 총 10개국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이란, 북한은요 300kg 이하의 소형 위성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실용성이 있으면 1톤 이상을 실어서 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1톤 이상의 실용 위성을 발사가 가능한 나라는 전 세계 7개 나라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번째로 실패한 거고. 근데 또 중요한 거 뭐냐면 누리호는 100% 국산이었다는 겁니다. 운전할 때도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거랑 그 승용차 운전하는 거는 이제 기술이 다를 테니까요. 그렇죠. 조그만 옛날에 무슨 재민이 자동차 만드는 거랑 7톤짜리 트럭 만드는 것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 상반기 누리호 3차 발사가 예정돼 있다는데 앞으로 우주 발사체는 어떤 발전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이제 누리호 3차 발사가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예산 편성을 보니까 우주 탐사나 우주 수송 쪽은 줄고 우주 산업, 안보, 우주 과학 쪽으로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얘는 능력을 얻으려고 했는데 능력이 있으니까 돼. 이것을 실용화해서 뭔가 이제 안보적인 차원이든지 우리 산업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 누리호는 3단 발사체였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의 목표는 누리호보다 3배 이상 높은 성능인데 2단 발사체인 걸로 하려고 하고 있고 2032년에는 우리 발사체에다가 달 착륙선을 탑재해서 발사하는 게 목표입니다. 2032년. 그러니까 2032년 해봐야 9년밖에 안 남았어요. 9년쯤 있으면 우리 발사체에 우리 그 착륙선이 타서 달에 가는 거죠. 관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패도 소중한 경험인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줄 때는 약간 서운한 마음도 있다는 게, 그러니까 과정이 밖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결과, 실패, 성공 이 결과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과정도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